V마스터 6일차 두 번째 강의는 스테이블이란 단어부터입니다. 스테이블은 안정적인이란 뜻이고요. 형용사로서 가장 많이 쓰이죠. 스테이블이란 단어의 반대말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unstable이고 이렇게 반대말이고 스테이블의 명사는 이렇게 쓰는데 뭐라고 읽냐면 stability 이렇게 읽어요. stability. stability가 아니라 stability. stability의 반대말은 instability예요. 그러니까 반대말을 만들 때 앞에 붙는 부정 접두어가 stable은 on을 붙여서 unstable. stability는 앞에 in을 붙여서 instability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안정적인, 불안정한, 안정성, 불안정성이 되겠죠. 얘는 안정이나 안정성이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안정 또는 안정성. 안자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안정성, 안정성이라고 여러분 잘 쓰십시오. 그럼 예를 볼까요? 예를 보면 오른쪽에 stable relationship, 안정적인 관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뜻 나와 있는 거 stable이 가끔은 명사로서 마곡간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말 키우는 데 있죠? 말 키우는 축사가 마곡간이죠? 그래서 그때는 명사니까 앞에 여기 어가 붙어 있어요. in a stable 그러면 마곡간 안에서 명사라는 거 뭐 보고 알아요? 어 보고 알아요. 그 다음 밑에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죠. situation이 상황. 여기 밑줄만 쳐놓을게요. 상황, 이것도 상황. 그 다음에 emotional instability 그러면 emotional이란 단어가 emotion의 형용사죠. emotion이라는 단어가 명사인데 얘가 명사로 감정이란 뜻도 있고 또는 정서란 뜻도 있어요. 정서. 감정이나 정서. 그래서 emotional instability 그러면 정서의 불안정성, 정서 불안이란 말입니다. 다음 단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sympath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sympathy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가면 이제 어원편에서 배우겠지만 이 pathy가 들어간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밑에 보면 empathy가 있고 antipathy가 있잖아요. 이 pathy라고 하는 말은 얘는 feeling입니다. feeling. 감정, 느낌이라는 뜻이고 sim이라고 하는 접두사는 이거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together. sim이. 그러면 sympathy는 함께 느끼는 감정이란 말인데 이 pathy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뭐가 있냐면 feeling 말고 suffer라는 뜻이 있어요. suffer, 고통.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느끼면 그게 동정이나 연민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어. 나도 같이 그 느낌을 느껴. 동정이나 연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껴. 그럼 그거는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 자, 그래서 sympathy의 동의 표현으로 동정이나 연민이라는 뜻일 때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패션이 여기서 come은 이것도 함께죠. come이라고 하는 게 이게 together고 함께. 그 다음에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원래 열정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그 제목의 의미가 예수님의 열정이 아니야.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그 패션이 고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함께 고난, 힘든 고뇌를 느끼는 거니까 이게 연민이나 동정이라는 뜻이에요. 컴패션은. 그 다음에 empathy라고 하는 게 있는데 empathy는 이게 감정이입, 공감이라는 뜻이고요. M이라고 하는 건 방향만 나타내는 겁니다. 방향. 그래서 얘는 그냥 pathy라는 단어에 to라는 방향만 나타내요. 감정으로라는 뜻으로 얘는 감정이입, 공감이란 두 번째 의미일 때 empathy가 동의어입니다. sympathy가 뭐일 때? 공감이라는 뜻일 때 공감의 동의어로 empathy를 쓰는데 걔가 공감이나 똑같이 공감하면 내가 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하는 거죠. 감정이입이라는 뜻이고 이건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있는데
antipathy인데 여러분 안티 알죠? 안티 들어봤죠? anti는 반대잖아, 반대로 느끼는 감정이니까 뭐라고요? 반감이라고 합니다. 반감. 여기 나온 단어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고등영어에서 꼭 알아야 되고 고2, 고3 수준이 되면 독해 지문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니까 정확한 뜻을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기본 단어가 sympathy. sympathy의 뜻은 함께 pathy. 고뇌를 느끼면 그건 연민이나 동정이고 함께 감정을 느끼면 공감이란 뜻이에요. 함께 고뇌를 느끼는 게 compassion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패션이 열정 말고 공감, 아니 고뇌란 뜻이 있으니까 그때는 연민이나 동정이란 뜻이고 empathy는 감정을 그 감정으로 내가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공감이란 뜻, 감정이입이란 뜻. antipathy는 반대말이니까 반감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얘들을 볼게요. out of sympathy 그러면 out of는 from의 뜻이에요. 얘는 from과 같은 말입니다. 뭐뭐로부터 밖으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정심에서 연민에서 show one's compassion 그럼 누군가의 연민을 보여주다란 말이에요. 드러내다라고 했지만 show가 보여주다란 뜻이죠. 기본 의미 보여주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다음에 show empathy 그러면 empathy는 아까 얘기했어요. 그 감정에다가 내 마음을 쏟는 거야. 그래서 공감을 나타내다. 이 단어 읽을 줄 알아요? 이 단어? 이 단어는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상호의, 상호간의라는 뜻인데 발음은 mutual입니다. mutual이 아니라 mutual. 강세 앞에 있어요. mutual이 상호간. mutual antipathy 그럼 상호간의 반감. 얘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걔를 싫어하면 상호간의 반감인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또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나오는데 처음에 두 개 먼저 잘 보이게 해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표제어로 T로 시작하는 trivial, 얘가 발음이 trivial이에요. trivial. 그대로 읽어요. trivial. trivial이 사소한 하찮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trivial expenses 그러면 사소한 비용 그러면 이상하죠. 사소하니까 얼마 안 되는 비용 이렇게 해석한 거고요. 자, 다음에 trifling이라고 있습니다. trifling이 아니라 뭐? trifling. 위에 거는 trivial, 아래 거는 trifling인데 얘도 사소한 하찮은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trifling matter 그럼 사소한 문제. 다음에 petty. petty인데요. 미국 사람 발음하면 petty라고 하겠죠? petty도 사소한 하찮은. 그래서 petty thief. thief가 도둑이죠? thief라고 읽어요. 얘가 도둑이에요. 그래서 petty thief 그러면 이게 작은 도둑이니까 우리말로 좀도둑이라고 합니다. 작은 곰치는 사람. 그리고 아까도 앞에 잠깐 설명해 드렸던 mutual이 이제 표제어로 나왔네요. mutual은 상호 간의 서로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utual understanding 그러면 상호 이해인데 여기 understand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이거 명사입니다. understand의 명사가 얘가 명사예요. understanding입니다. 그래서 얘가 mutual understanding, 상호 간의 이해, 상호 이해.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이것도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reciprocal이라고 발음을 하고 reciprocal은 상호 간의 서로라고 써놨지만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호혜의 근데 여러분이 호혜란 말을 잘 모르죠. 호혜는 상호 간에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서로 좋은 거. 윈윈이지 말하자면 호혜의.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이 reciprocal이란 말을 했었어요. reciprocity라는 명사를 얘기했던가? 그래서 호혜주의, 호혜적인 관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예전에 우리말로 그대로 호혜주의, 호혜 이런 말이 신문에 해석 번역이 돼서 나왔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reciprocal treaty 그러면 treaty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treat 다루다랑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treaty는 조약입니다. 조약.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무슨 조약이 있죠. 강화도 조약 이런 조약 있잖아요. 조약을 treaty라고 합니다. treaty.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fate란 단어가 있어요. fate. fate는 운명이나 숙명을 말합니다. 운명. 그러니까 내가
내 운명은 뭐 스스로 개척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타고난 운명이 있잖아요. 그게 fate입니다. 다른 말로 destiny. destiny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fate보다. 자, 그런데 fate의 형용사로 fat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뜻이 좀 달라요. fatal은 운명이라는 뜻보다 치명적인이라고 보통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고등영어에 치명적인 fatal. 자, 두 가지 예들 볼게요. accept the fate, 그럼 운명을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a tragic destiny, 그러면 비극적인 운명. tragic은 지난번에 tragic, comic, tragedy, 비극, comedy, 희극. 이거 공부할 때 설명해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 단어 좀 어렵습니다. 그대로 읽어요. providence. providence는 신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냥 운명이 아니라 신의 섭리란 말인데 말 자체가 좀 어렵죠. The providence of heaven, 그러면 heaven이 천국이 아니에요. heaven이 하늘입니다. 하늘.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 얘는 그래서 얘가 하늘의 섭리, 신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타고난 뭐 운명이라든가 섭리라든가 이런 건데 마지막에 있는 단어 fortune은요. 운명이 아니라 운이에요. 운. 행운, 불운할 때 그 운. 운수가 좋다 할 때 그 운. 운수하고 운명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fortune은 운이나 운수를 말합니다. 예를 보면 try. 시험해 보는 거예요. one's fortune. once는 소유격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운을 시험해 보다. 이럴 때 있죠. 야, 내가 오늘 운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해볼까? 뭔가를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뭐 복권을 산다든가 이렇게. 다음에는 brochure. 이 단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표지하는 표시가 잘 안 나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강세를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브로셔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브로셔가 아니라 영어 발음은 brochure예요. brochure. 뒤에를 강하게 읽어요. 얘는 안내책자, 소책자인데 보통 한 장으로 돼 있지 않고 여러 장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접을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장이 인쇄돼서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는 이런 안내책자를 brochure 또는 흔히 얘기하는 팜플렛 있죠. 팜플렛. 한 장짜리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 발음은 pamphlet입니다. pamphlet. 그런데 이 단어 말고 동의어로 한 단어가 더 있는데 그거는 책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booklet이라고 합니다. booklet. 이렇게도 써요. 그럼 이게 동의 표현입니다. brochure, pamphlet, booklet. 소책자, 안내책자. 예를 볼까요? An advertising brochure 그러면 광고책자. An advertising pamphlet 그래도 광고책자예요. An advertising booklet 해도 이것도 광고책자입니다. 이런 거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야식 시켜 먹는 거 그런 거 있죠. 팜플렛 전단. 그죠? 팜플렛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아빠가 차를 사러 가셨는데 현대자동차에 딱 봤더니 뭐 제네시스에 팜플렛이 딱 있어갖고 뭐 사양 어떻게 그런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브로셔, 팸플릿, 북클릿. 그런데 길거리 지나다니면 할머니들이 막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냥 안 박힌 뭐해서 받고 슬쩍 보고 버리는 전단지 있죠. 전단지. 흔히 찌라시라고도 하는 일본 말인가요? 전단지 낱장짜리 한 장짜리 전단지는 영어로 leaflet이라고 합니다. leaf. 나뭇잎처럼 하나가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거 leaflet 또는 flyer나 flyer 이렇게 쓰는데 얘네 세 개가 동의어예요. flyer의 스펠링은 두 가지입니다. FLIER이라고 써도 되고 FLYER이라고 써도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a promotional leaflet인데 프로모션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무슨 프로모션 행사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프로모션이 판촉, 홍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홍보용의 전단지. 프로모셔널이 뭐요? 홍보용의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니까 A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an advertisement flyer 그러면 명사를 쓴 겁니다. 명사를 두 개 연속해서 광고 전단지죠. advertise는 광고하다. advertisement가 광고니까. 자, 그 다음 고등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 이 단어는 둘 다 외워야 되는데 특히 위에 나와 있는 거 얘 있죠.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동사일 때는요. 강세를 어쩔 수 없이 위에 찍어야겠네. 동사일 때는 attribute, re를 강하게 읽어요. attribute. 그러면 얘가 탓으로 돌리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랑 덕분으로 돌리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랑 두 군데 다 쓰이는데 그 쓰이는 구조가 attribute A to B로 써요. A를 to B, B의 탓 또는 B의 덕분으로 돌리다 이렇게.
그때 동의 표현이 ascribe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 어떻게 읽어요? ascribe. scribe 알죠, 여러분? prescribe나 subscribe 많이 들어봤죠? describe도 있고 ascribe가 ascribe 강세 뒤에 있어요. 얘도 동사면 attribute 강세가 뒤에 있고요. 얘도 A를 B의 탓 또는 덕분으로 돌리다 하는데 오른쪽에 얘를 한번 볼게요. attribute one's success to good luck. 그러면 누군가의 성공을 행운의 덕분으로 돌리다 이런 말이에요. 직역하면 다음에 ascribe his failure to fate. 그의 실패를 운명의 탓으로 돌리다. 하나는 덕분 하나는 탓이죠. 그런데 위에 써놓은 이 단어 표제어가 자 스펠링 한번 더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발음을 할 때 앞에다 강세를 두잖아. 그럼 이때는 속성이나 자질이란 뜻인데요. 발음이 attribute이에요. 그때는 발음이 달라요. 듣기 할 때는 둘 구별을 해야 됩니다. attribute 동사, attribute 명사 이렇게 바뀌니까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고2, 고3에 가면 attribute이란 단어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틀리게 attribute 속성이나 자질이란 뜻으로 얘를 명사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 잘못해서 헷갈리게. 자, 다음에 이 단어는 많이 봤을 겁니다. 자, postpone이란 단어죠. p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뭐 고1 수준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단어 정도가 p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동의어로 put off.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delay라는 거 있죠. delay. 근데 이거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postpone하고 put off는 똑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날짜 등을 뒤로 미루고 연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postpone a plan, 계획을 연기하다, 보류하다 같은 말이죠. put off a plan에도 같은 말인데 저기 delay는 역시 많이 들어봤는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날짜를 뒤로 미룬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미룰 때 그래서 비행기가 여러분 연착하면 공항에 이렇게 안내판에 postponed라고 나와요? delayed라고 나와요? 영화 같은 데서 본 적 없어요? 다 delayed라고 나옵니다. delayed. 그럼 비행기가 원래는 11시에 도착하기로 돼 있는데 그냥 자기가 사정상 자기가 그냥 12시로 1시간 미뤄서 도착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11시에 도착하도록 똑같은 시간에 출발을 했지만 뭐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좀 늦게 도착하거나 아니면 이륙을 원래 예정된 시간부터 어쩔 수 없이 늦게 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쓰는 단어는 딜레이라고요. 딜레이랑 포스포는 해석할 때는 비슷하지만 그 원인이나 이유 느낌이 좀 다릅니다. 딜레이 써놓을게요. 얘는 그냥 연기하다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연기하다, 미루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입니다. defer라는 단어가 있어요. defer가 미루다, 연기하다인데요. 얘는 오른쪽에 예를 볼까요? defer payment, 지불을 연기하다. 자, 그 다음에 delay도 예문 안 봤으니까 볼까요? delay the party for a week. 그럼 한 주, 일주일 파티를 연기하다인데 그냥 내가 한 주일만 뒤로 미룬다라는 의미보다는 원래 계획했던데 차질이 생겨서 뒤로 미룬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 이거는 고2, 고3 단어인데 adjourn이라고 있습니다. adjourn. 강세 뒤에 있어요. adjourn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djourn. adjourn이라는 단어는 보통 회의나 재판에 씁니다. 회의를 중간에 쉬면 한자로 쉴 휴자를 써서 휴회하다. 그 다음에 재판 따위를 연기하다라고 할 때 쓰는데요. adjourn a meeting, 그럼 회의를 연기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등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의 단어는 모두 다 중요하니까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refuse라고 하는 단어가 거절하다예요. 그런데 이 refuse는 보통 어떤 형태로 많이 쓰이냐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refuse는 투부정사랑 함께 잘 써요. refuse, 투부정사 이렇게. 원하는 것을 거절하다, 거부하다. reject도 거절하다, 거부하다인데요. 얘는 목적으로 그냥 보통 명사를 잘 받습니다. reject a decision. 그 결정을 거부하다. 여기 a decision이니까 그냥 결정을 거부하다고요. turn dow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turn down도 거절하다라는 뜻도 있고 뜻 또 하나가 볼륨을 높이다가 있는데 이거는 이 오른쪽에도 한번 써볼게요.
turn down은 거절하다고요. 볼륨을 다운이니까 볼륨을 낮추다죠. 그런데 turn up은 첫 번째 뜻이 얘는 1번이라고 쓸게요. 그냥 turn up은 나타나다라는 뜻이죠. 나타나다, appear, show up, 나타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가 turn down의 반대말, 볼륨을 높이다. turn up the volume please. 이렇게 됐어요. turn down의 반대말, 여기 이렇게 반대말이 돼. 아이고, 여기다 표시하면 안 되고 저쪽에 turn down의 반대말이야. 칸이 없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turn up, turn down. 여러분들은 왼쪽에 칸 있으면 왼쪽에다 쓰는 게 더 좋겠어요. turn down the invitation. 그러면 초대를 거부하다 라는 뜻이고, 거절하다 라는 뜻이고, deni라고 하는 단어는 deny가 부정하다, 부인하다, 거절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deny a request. 그러면 요청을 거절하다. 예를 들습니다. 요청을 거절하다. decline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줄어들다, 나빠지다라고 되어 있지만 얘가 줄어들다 그래서 하락하다 또는 감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첫 번째 원래 뜻이. 이때는 자동사예요. 여기 나와 있는 VI가 뭐예요? 자동사. 문자가 잘 안 써지네요. 그런데 거절하다 할 때는 타동사입니다. decline의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decline an offer. 그러면 제안을 거절하다, 제의를 거절하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리고 일단 하나씩 봐야겠군요. 요거 뭐라고 읽냐면 hostile 이라고 있습니다. hostile. hostile이 적대적인, 적의를 가진, 적개심을 가진 뭐 이런 뜻이에요. 적대적인 hostile 이라고 읽고, 오른쪽에 예를 보면 hostile feeling 그러면 적의 감정이잖아요. 적으로서의 감정, 뜻의자를 써서. 그래서 이게 적개심이란 말이에요. hostile feeling. 그 다음에 이게 적대적인 거니까 여기 뭐가 붙냐면 반의어로 부정접두가 아까 anti 있었죠. anti. 근데 anti의 변형된 형태가 anta예요. anta. 얘는 antagonistic. 그러면 얘가 적대적인, 반대하는 건라는 뜻이에요. anti가 들어갔잖아. anta가. antagonistic, 적대적인. 그래서 antagonistic to 그러면 뭐뭐에 대해 적대적인. antagonistic towards 그러면 towards도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이죠. 뭐뭐에 대해서 적대적인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헷갈리는 건 hostile이나 hospitable이 둘 다 HOS로 시작하는데 hospitable은 반대말입니다. hospitable은 환대하니까 뭐예요? 환영하면서 사람들을 받는 거예요. 우호적인이라는 뜻인데, 그럼 두 개를 헷갈리지 않게 외우려면 hospitable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hospital 생각나잖아. 병원에 가면 친절한 간호사 언니, 간호사 누나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hospitable이 우호적인이라는 뜻이고, hospitable이 hospital처럼, hostile은 적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ospitable reception, 이게 환대하는 reception이 환영회예요. 환영회. 얘가 환대하는 환영회니까 뭐예요? 말 그대로 환대요. 환대. 그냥 환대, 후대. 사람을 되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friend라는 명사 뒤에 ly 붙이면 부사가 아니라 ly로 끝나도 형용사입니다. 여기 써드릴게요. 명사 더하기 ly는 뭐다? 형용사예요. 부사 더하기 ly는 형용사 뒤에 ly는 부사지만 명사 뒤에 ly를 더하면 형용사입니다. friendly가 친절한, 우호적인, a friendly relationship, 우호적인 관계. 이 단어 좀 어렵죠? 동의표현으로 우호적인이라는 단어가 amicable입니다. amicable이 우호적인. 원래 프랑스어에서 여러분 am이라는 단어가 ami,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BTS의 팬클럽이 ARMY지만 프랑스어로 하면 아미가 친구고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는 학용품 중에 모나미라고 있잖아요. 모나미가 영어로 my friend예요. 모니 my라는 뜻이고 아미가 friend라는 뜻이거든. 아미 생각해서 우호적인이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프랑스어 얘기를 좀 했는데
영어라는 이 언어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서양에서 사용되던 라틴어를 근간으로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이 막 합쳐지면서 영어로 바뀐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영어 사전에 단어들을 찾아보면 약 40% 정도는 프랑스어랑 스펠링이 똑같아요. 발음만 다르고 뜻도 거의 같아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얘 안 봤죠? An amicable relationship. 그럼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네요. respect 그러면 respect가 여러분 뜻이 기본적으로 두 개예요.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고 존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존경하는 건 어떤 사람을 높이 우러러보는 거고 존중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의사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주고 인정한단 말이잖아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명사도 됩니다. 존경이나 존중 다 됩니다. respect 하면은 뭐 여러분들 많이 써본 말이죠. 그래서 respect가 존경하다. 오른쪽에 예를 보면 respect one's teacher. 여러분들이 respect your teacher 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존경하다를 수거로 풀었으면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look up to라는 거예요. 외우기 쉬워요. look up. 그러니까 위로 보는 거죠. to를 향해서. 이게 정확하게 존경하다란 말이고 이것의 정확하게 반대말이 뭐냐면 존경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멸시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그게 despise예요. despise. disguise랑 헷갈리면 안 돼요. despise가 경멸하다, 멸시하다고 despise의 동의표현으로 수어를 쓰면 존경하다는 look up to였잖아요. 얘는 look down on이에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접촉면에 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look down on. look up은 어디 향해서 봐야 되니까 look up to고. 자, 그 다음에 esteem도 존경하다라는 뜻인데 얘는 보통 수동태로 씁니다. 수동태. 자, 오른쪽에 얘들 안 봤는데 일단 세 개 한번 볼게요. respect one's teacher, look up to one's teacher가 같은 말이에요.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얘기고 he is highly esteemed.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의 동사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동사하고 PP 나와 있죠? 구조는 비동사 더하기 highly 부사 더하기 과거분사 PP니까 이게 수동태죠. 수동태로 쓰였어요. 자, 이 형태, esteem은 아하, 존경하다인데 얘는 수동태로 좀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독해를 하다 보면 고등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뭐예요, 여러분? 본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 감정, 자존감.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마음이라고. 자존감이. 자,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존감이 self-esteem이라고 그래요. self, 스스로 존경한다라는 의미, 존중한다는 의미로 self-esteem이 자존감. 중간에 self랑 esteem 사이에 하이픈을 넣기도 합니다. admir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감탄하면서 바라본다라는 게 기본 의미예요. 어떤 거를 되게 멋지다 이렇게 우러러본다라는 그런 뉘앙스인데 얘가 그래서 존경하다라고 해석할 때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I admire your courage. courage가 용기입니다. courage.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뭐 애니메이션 중에 여러분들보다 윗세대일 수 있겠네요. 뭐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인가? 그런 애니가 있다고 했는데 그 반어죠. 겁쟁이 강아지인데 이름이 커리지야. 용기야. 예. 자, 다음에 despise 아까 얘기했죠? despise랑 look down on이 respect의 반대말인데 얘가 경멸하다, 멸시하다고. despise education 그러면 교육을 경멸하는 거니까 교육을 멸시하고 교육을 깔보는 겁니다. 경시하는 거예요. 경시할 때 경자는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볍게 본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Don't look down on me. 나를 무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깔보지 마라. 의역했고요. scor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scorn이 경멸하답니다. 근데 얘가 경멸이라고 해놓고 옆에 조소라고 해놨는데 조소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조소가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비웃음을 조소라고 하는 거예요. 비웃음이라고 선생님 써놓을까요, 여기? 여러분들 잘 이해되게? 비웃음. 자, 얘 마지막으로 볼게요. scorn, liars. 그러면 liars, 거짓말쟁이들을 scorn, 경멸하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일차 두 번째
뷰마스터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